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 단연 오세훈이 꼽힙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연 압도적으로 화제에 오르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민주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지만 김동연은 아직 많은 단계의 검증이 필요하다. 오세훈은 지난 10년 동안의 부진을 뚫고 지난해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면서 사실은 오세훈이 안철수를 누를 것이다 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세훈이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 안철수를 눌렀고 이어서 박영선까지 제치면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1차 부활을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완벽하게 여야를 통틀어서 특히 국민의힘 여권 쪽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오세훈의 정치적 잠재력 여러분들과 함께 따져보고자 합니다. 송은재 TV 오늘 주말입니다. 구독자가 아직 아니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국갤럽이었죠.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 전국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앞으로 시정, 도정 가장 기대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오세훈과 김동연이 각각 20%씩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4%, 5% 이렇게 한 자릿수에서 큰 의미가 없고 압도적으로 오세훈과 김동연이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것이고요. 김동연은 박빙의 싸움으로 0.15%로 이겼지만 오세훈은 압도적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59%의 득표율을 올렸고 426개 행정동 서울 시내 모든 행정동에서 오세훈이 압도적으로 이겼다. 서울시의회도 재구성됐다. 서울의 구청장도 25곳 가운데 8곳을 빼고 모두 국민의힘이 이겼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서울지역 구청장 가운데 한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17곳을 이겼다. 이 모두가 오세훈 효과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20대, 30대 여성에게는 국민의힘이 좀 약한데 오세훈은 달리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구청장을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구청장을 민주당 후보를 찍으면서도 많은 구에서 시장은 오세훈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교차 투표 현상도 두드러졌다. 특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를 하면서 서울 지역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챙겼습니다. 주로 서울 지역 안을 모두 챙겼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오세훈 후보가 전국 선거를 챙겼더라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국을 챙기는, 그러니까 총괄선대위원장 이런 것을 맡았더라면 안철수가 그런 것을 맡지도 않고 분당에 출마를 해서 자기 지역구만 챙기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경기도를 조금 챙긴다라고 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고 오세훈이 총괄을 맡아서 전국을 챙겼더라면 훨씬 쉽게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오세훈의 잠재력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동연이나 안철수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이렇게 여야를 통틀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재명도 그대로 국회의원은 됐고요. 왜 오세훈 하느냐라는 부분. 오세훈이 그러니까 서울시장 지금 4선째 된 것 아닙니까? 오세훈이 10여 년 전에 서울시장을 그만둘 때 소위 무상급식을 놓고 시장직을 걸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시장직을 걸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에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상급식을 놓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소위 진보 좌파 쪽의 그 시민단체들의 극성, 그 무리한 주장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되겠다. 따끔하게 본때를 보여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당시에도 시의회는 절대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게 있을 수 있느냐. 사사건건이 발목을 잡았으니까요. 지난 1년 동안 또 시의회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저 소위 말도 되지 않는 김우준, 서울교통방송의 김우준 하나를 시장이 처리를 하기가 사실은 참 그 부작용이 더 심하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시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는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됐다. 이 부분은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의 뭐 반발이 있더라도 이럴 때는 뭐 교육방송이 꼭 필요하면 교육방송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김어준의 그 방송 내용을 가지고 이게 가짜 뉴스가 얼마나 있었던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시의회에서 나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교통방송 자체 내에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죠. 경쟁력이 없는 부분은. 그렇게 칼을 빼야 될 때는 칼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런 리더십도 보여줄 때가 됐다. 오세훈 시장의 장점이죠. 합리적이고 젠틀하고 뭐 외모도 워낙 깔끔하고 이 외모가 뭐 깔끔하고 잘생겨야 된다라고 요즘 이야기하는데 잘생기기만 해서는 안 되죠. 이게 정치적인 자신의 언행과 이 깔끔한 외모가 일치가 될 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치적으로 물이 올랐다 이런 표현을 하죠. 절정을 이루고 있다. 그 이미지와 이 시정을 이끌어가는 정치적 언행 이 모두가 말이죠. 그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도 굉장히 참신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또 시정, 서울시정을 이끌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힘든 1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굉장히 내공을 쌓아가는 자기의 본질, 본 이미지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굉장히 힘들 때는 사람들이 많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역시 오세훈의 이제 강점으로 오세훈의 내공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게 이번에 아낌없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동연과 안철수와 다른 부분입니다. 안철수는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정치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번에 뭐 국무총리도 하지 않고 또 분당에 출마를 해서 전혀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주지도 않고요. 이런 것들은 역시 결정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김동연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연을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뭐 이재명 때문에 공천을 받아서 가까스로 이렇게 이기긴 했는데 김동연은 정치적 자기의 지향점이 어딘지가 애매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반대했다라고 하면서 뭘 반대했느냐? 그럼 반대했으면 국민의힘의 후보로 출마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또 민주당으로 출마를 합니다. 뭘 반대했느냐라고 하니까 뭐 어물어물 반대해도 뭐 끝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매사가 이런 겁니다. 지금도 이제 이재명이 좀 약해지니까 이재명과 거리를 좀 두고 민주당을 또 좀 비판을 합니다.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감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검증을 거쳐야 한다라는 대목이고요. 뭐 안철수도 마찬가지로 당권 도전을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데 오세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오세훈이 자기가 할 말은 꼬박꼬박 다 합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선거법을 오세훈 법안이라고 하죠. 지금 이 까다롭게 짝이 없는 한국의 선거 문화를 완전히 바꾸다시피 한 이 까다로운 선거법을 오세훈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개혁적인 이미지로 그 당시 개혁을 추진했으니까 오세훈 법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세훈이 이제 정말 개혁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것이다. 지난번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가 터졌을 때 오세훈 정말 따끔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대장동 개발과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이번 지방선거 기간 중에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할 말 합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놓고 균형감, 배려가 좀 약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따끔하게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균형을 생각하고 각 세대별 여성 이런 배려를 챙기는 것도 그동안 우리의 전통이었는데 그런 전통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따끔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오세훈은 오세훈의 정치 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게 오세훈의 판단과 오세훈의 정치가 안철수나 이런 김동연과는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다. 오세훈을 오세훈답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뭐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을 쓰기는 여러 가지 홍준표의 안 좋은 점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앞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 있다. 김동연, 한동훈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희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오세훈이 차기에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앞서가고 있고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그 포지션으로도 아낌이 없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와 발맞춰서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건전한 비판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보조를 맞춰가느냐에 따라서 오세훈의 정치적 장래가 밝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